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13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전이 본딩,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본딩이라고 하는 건 결합하다, 접속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결합 또는 접속. 등전이는 말 그대로 전이를 갖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렇게 전동기 한 대가 있었고, 그죠? 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 이쪽에서 이제 공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쪽에 어떤 뭐 가전 제품이 됐건 전기 설비가 됐건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쪽 팔이 여기에 닿고 이쪽 팔이 여기에 닿았을 때 여기 설비에 어떤 절연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외함 또는 노출 도전부라 했죠. 우리가 노출 도전부. 여기도 마찬가지 노출 도전부에 둘 다 전이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양쪽을 닿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쪽의 전이를 EM이라고 설정하고 E1이랄까요? 이쪽의 전이를 E2라고 했을 때 만약에 E1이 E2보다 컸다라고 하게 되면 전류는 큰 쪽에 작은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다치니까 그쵸? 안 되겠다 싶어서 등전이 본딩, 전이를 갖게 하기 위해 결합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결합시키는 겁니까? 선에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갖다 접속을 시켜주게 되면 양쪽에 전이차가 발생해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등전이 본딩,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자, 리플 프리 직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기 기기 쪽에서 한번 얘기가 됐던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뭐 상황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자,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그려보죠. 기준선 잡고 이런 것들 교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걸 정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살고 이렇게 하나 살아서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 공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꽉 차는, 이 사이 꽉 차는 직류를 원했는데 이만큼만 에너지, 이만큼만 에너지, 이만큼만 에너지니까 꼭 시간이 진행될 때 에너지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게 되니까 교류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거 위로 다시 이제 정류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또 사용이 된다면 이번에는 이제 없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는 교류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직류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류의 비율을 우리가 맥동률 또는 리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 분분의 교류 분이다라고 해서 전기 기기 쪽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로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몇 퍼센트, 10% 이하가 돼야 우리가 이제 직류라고 생각을 하고 설비 기준 쪽에서 또는 전기 설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나오기 쉽죠. 리플 프리 직류는 몇 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것을 말하느냐, 10% 이걸 외워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루어야 될 게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호 등전이 본딩, 그다음 여기에 이제 등전이 본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본딩 도체,
보호 접지, 보호 등전이 본딩망 뭐 이런 형태들이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자, 크게 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면을 설정을 하고요. 높은 빌딩을 설정을 했어요. 그 높은 빌딩에 특정 층이 있습니다. 특정 층. 그 특정 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 특정 층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전동기 말고 또 다른 전동기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작업자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때 이 전동기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원이 설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하겠습니다. 축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럼 전동기가 열심히 잘 돌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잘 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적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작업자의 감전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느냐? 등전이 본딩, 보호 등전이 본딩, 그다음 보호 본딩 도체, 보호 접지, 그다음에 등전이 본딩망, 그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갔을 때 뭐 접지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 접촉 범위 설정도 하고요. 그다음 접지전이 상승도 고려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특별 저압 부분도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은 형태들을 다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다 한번 쭉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류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요. 전동기 내부에만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뭐 다른 어떤 감전이 된다. 감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류가 안쪽에만 흐르지 않고 외암, 즉 노출 도전부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사람이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인체로 전류가 흘러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오른쪽에다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가 대지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럼 전원 설정에서 이렇게 선 들어왔을 때 작업자가 건드렸다. 전류가 안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외암에 흘렀다. 노출 도전부에 흘렀다. 사람이 감전된다. 그럼 사람이 그렇게 다치겠죠. 이와 같은 형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디로 잘 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디로 잘 가요? 대지로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노출 도전부 또는 전동기 외함에다가 선을 덧대서 대지에 이렇게 접속을 시켜줘요.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면 전류는 이제 대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이와 같이 선을 타고 대지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업자의 몸통을 타고 그 다음에 어쩌어쩌해서 대지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 작업자의 인체 저항이 좀 손끝이 바짝 말랐을 때 한 5,000옴까지 갑니다. 손끝이 젖어 있으면 한 1,000옴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경우 전류가 인체를 통해서 대지로 갈 건지 여기로 갈 건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의 감전사고를 방지하려면 노출 도전부에 선을 연결시켜서 대지에다 묻어줘야 돼요. 대지에 묻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층이 예를 들어 10층이었어요. 10층이라는 현장에 이런 모터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아니고 또 여러 대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모두 다 그죠? 창문 밖으로 전선 던져서 땅에다 묻어줘야 돼요. 접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동의 대수도 많아지면
선도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럼 그 선이 많아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선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복을 입혀놨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설정이 됐을 때 대지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지을 때요. 먼저 바닥에 기초공사를 할 때 땅 깊은 곳에다가 대지와 접속되어 있는 도체를 하나 쫙 깔아요. 또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이면 직육면체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때 그 바닥 대지를 땅을 딱 파게 되면 거기를 바둑판 모양으로 이런 도체로 쫙 깔고 흙을 덮어준다 이거죠. 이게 이제 바로 무엇이 되느냐? 이게 접지극이 돼요. 접지극이 딱 있으면 자 건축물이 올라갈 때 건물 벽면에 자 이렇게 이제 볼트 같은 걸 체결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동판을 벽면에 부착을 시켜 놓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접지 단자라고 해요. 주접지 단자. 그 주접지 단자는 이미 어디랑 대지랑 접속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 누구? 접지극이랑. 이때 사용된 요 선을 우리가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접지도체라는 표현을 최근에 더 많이 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딱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럼 보시다시피 요 전동기 노출 도전부 얘를 사람이 건드렸을 때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건드렸을 때 사고 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외화물 껍데기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요 선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요 선은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노출 도전부와 주 접지 단자를 연결시켜주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보호도체. PE, 프로텍티브 어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PC, 컨덕터라고 하는 도체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통상 표기되는 게 PE로 많이 표현돼요. 보호도체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감전사고 여기에 뭐 노출도전부에 전이 형성되더라도 인체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대지에서 방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요. 여기도 사실 또 절연이 파괴돼서 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노출도전부에 전이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디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여기 이 전동기도 보호도체를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주접지 단자 접속이 돼서 대지와 연결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자, 이 작업자가 여기 바쁘다 보니까 이 전동기와 이 전동기를 동시에 막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작업자가 양쪽을 동시에 딱 건드리게 되면 만약 전이차가 형성되면 그 작업자 몸을 타고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위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선 가지고 대지에 있는 접지국과 연결한다. 만약에 선이 이게 끊어진다든지 또는 여기저기서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고장 전류가 많이 흘러가게 되면 이쪽 이 접지도체를 가지고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높은 건축물이 설정될 수 있는 이유 중에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높은 건축물 사가지고 입주해서 사업하고 막 하는데 화장실 가려고 이 10층이라는 곳에 화장실이 만들 수가 없어서 1층까지 내려가서 화장실 볼일 보고 다시 올라와서 일하고 이러기엔 너무 힘들죠. 그렇죠?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층의 화장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다. 수도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옆에 철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수도관이나 철골 같은 경우 이미 어디랑 대지랑 맞닿아 있어요. 대지에 접속돼 있어요. 즉 접지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그 수도관을 또는 철골을 고정시키기 위한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역할을 다 못하면 다른 쪽으로도 좀 역할을 시켰으면 좋겠고, 또 이 수도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빌딩, 이 건물에서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옆 건물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이 수도관에 영향을 주면 이 수도관이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작업자가 얘랑 건드린다든지 얘랑 같이 건드리게 되면 또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전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접속을 또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이 수도관을 어디랑 또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느냐? 이쪽이요.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이 수도관이라고 하는, 철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개통의 도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통은 아니죠. 개통 외에 상황에 따라 전이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개통의 도전부. 그 개통의 도전부와 주 접지 단자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개통의 도전부와 주 접지 단자를 연결시켜서, 이게 사실상 개통이죠. 양쪽의 형태를 등전이화 시켜주는 이 형태,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등전이를 시키기 위한, 즉 결합이죠. 결합을 통해서 등전이를 시키는 용도의 선이다.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랬을 때 또 얘도 있잖아.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접지 단자와 물려 있으면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가 되는 거고, 주접지 단자와는 접속이 안 돼 있는데 개통의 도전부와 연결됐거나 노출 도전부끼리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 한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라고 한다. 이렇게만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주접지 단자,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 접지극, 그렇죠?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와 주접지 단자를 연결시켜주는 선을 뭐라 한다? 보호도체 또는 PE라고 한다. 요거. 그 다음에 주접지 단자와 개통의 도전부를 연결시켜주는데 이 선을 뭐라 한다?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 이 상황을 뭐라 한다? 그럼 도체만 빼고 보호 등전이 본딩, 그쵸?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연결시켜주는 선을 우리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쭉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등전이 본딩, 등전이를 시키기 위해,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정기적으로 연결한다. 그쵸? 네, 상호 연결을 막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딩. 감전보호, 감전사고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과 같은, 그죠? 감전보호 등과 같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이 본딩. 다 이게 지금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더 전류가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 대지에다 다 연결시켜 준 거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호 본딩 도체. 등전이 본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보호 도체다. 그 다음 보호 접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등전이 본딩망.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와 충전 도체를 제외한 내부 설비를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 그러니까 지금 충전 도체는 접속을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충전 도체는 뭐가 충전 도체예요? 여기잖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설정해서 전류 이렇게 들어오죠. 원래 이 안에 있는 코일에만 흘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갔어야 되는 거죠. 이 선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연결시켜버리면 지락사고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그림을 그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연두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정상적인 전류가 흘러가는 길. 그러니까 들어와서 여기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선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노출 도전부를 대지에 연결시켜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전이 본딩, 보호 등전이 본딩, 그다음 보호 본딩 도체, 등전이 본딩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접지,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이게 보호 접지죠. 이게 보호 접지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보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업자가 일 잘해요. 별 문제 없어요. 전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잘 나가니까 노출 도전부라고 하는 전동기 외암을 만지면도 접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 이거죠. 근데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이 외암에 전류가 흘러버린다. 그때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 사람 인체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사람 인체로 전류가 흘러서 나타나는 사고를 우리 뭐라 한다? 감전. 그러니까 이런 감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지를 하는 걸 보호 접지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또는 외우는 것까지는 좀 힘들어도 여러 번 그려보시거나 되도록이면 계속 육안으로 확인해 주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접지 단자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좀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분산형 전원 부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에 배치 가능한 전원. 우리 앞서 그림을 계속 그렸던 거죠. 한전이고, 여기 수용가고, 기존에 한전에서 전기에너지 공급 다 받았지만, 이제는 수용가 가까운 곳에, 또는 수용가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태양광이나 풍력에 해당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벽면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급전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수용가 부근에 분산하에 배치 가능한 전원을 말한다. 그렇죠? 이 정도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서지 보호장치, SPD라고 하는 거예요.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의 약호가 되겠고요. 과도 가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했어요. 외부에서 이제 전기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실내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내에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외부라고 설정을 하고 전기에너지 들어와요. 여기 이제 실내, 뭐 강실이 됐건 뭐 공장이 됐건, 그죠?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때 인입구 쪽에 분전반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전기를 분배한다. 각 뭐 강의실, 각 호실로.
그리고 각 가면실, 각 호실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이 분전반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오게 되면 쫙쫙 뿌려지는 거죠. 이 분전반을 통해서. 분전반을 통해서 뿌려지는 거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쫙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분전반에 또 무엇이 있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큰 에너지, 이상전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또 뭐 내부 또는 옆 건물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게 쭉 들어봤을 때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커팅, 즉 절단이 돼서 또는 작아져서 이렇게 좀 작아져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를 커팅할 수 있는 일종의 피레기 또는 서지 흡수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설비가 여기 있어요. 그걸 우리가 SPD라고 합니다. 서지 보호 장치. SPD를 통해서 컷 시켜가지고 접지 단자 쪽으로 보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서지 보호 장치 SPD가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통신 설비나 전자회로 설비가 좀 많이 있는 곳에 SPD를 설치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수레부 시스템. 자, 여기서 이제 수레부 시스템이 있고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 인하도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뒤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접지 시스템. 이걸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하늘 높은 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름이 다가와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의 이상전압이 형성되어 대지를 향해서 떨어지게 된다. 대지를 향해서 떨어질 때 그 건축물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망가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낙뢰를 받아들이는 또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설비를 만들게 되죠. 낙뢰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걸 뭐라 하느냐?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피레 시스템에는 이제 외부 피레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 내부 피레 시스템이 있더라.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만 앞쪽에서 내부 피레 시스템 간단히 언급했었죠. 어디에? 말 그대로 건축물 내부에 설정하는 시스템은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앞서 접지, 등전이 본딩 설정했을 때도 아다시피 이렇게 접지도 또 돼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동기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낙뢰 또는 외부 이상전압, 또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 형태들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에 설정한 피레 시스템을 내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좀 내용이 방대하고 좀 어려워서 굳이 좀 따지자면 기술사 영역까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부 피레 시스템 웬만하면 배제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외부 피레 시스템은 충분히 할만해요. 외부 피레 시스템은 일단 낙뢰를 대지장에 떨어진 낙뢰가 이런 지붕이나 건물 옆을 때리게 되면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 감전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낙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통상 우리가 그걸 수레부라고 합니다. 수레부 시스템. 낙뢰를 포착한다 또는 받아들이는다. 그걸 목적으로 피레침, 산발이 타입의 피레침.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면서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 빌딩의 옥상 부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산발이 타입으로 설정된 것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레침 또는 돌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돌침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도체, 피레선, 이건 피레도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망상도체나 피레도체 같은 것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 옥상을 보았다. 예를 들어서 건물 옥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피레 시스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설정됐을 때 이게 건축물 옥상면이에요. 근데 이 옥상면인데 여기 옥상에 문이 없어요.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피레침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피레침을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산발이 같은 거 세워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더 낙뢰로부터 건축물 및 구조물을 보호하기 용이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지금 건축물 옥상면에다가 기둥을 하나씩 세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 기둥을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갖다 깔아요. 이렇게 선을 갖다 깔게 되면 이 선이 당연히 피복이 없는 선입니다. 선을 갖다 깔게 되면 요게 이제 이 선으로 낙뢰가 어떻게 유입된다라는 얘기죠. 요게 필의 선 또는 필의 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옥상면이 있는데 사람의 접근에 우려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옥상면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이 옥상면에다가 선을 갖다가 밀착시켜서 깔아버리는 거예요. 밀착시켜서 띄우질 않고 이렇게. 그래서 낙뢰가 이제 이렇게 유입되는 거죠. 이런 걸 망상도체 또는 메쉬 도체 또는 메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뢰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우리가 수레부, 그래서 같은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 피레 시스템의 일부다. 이 외부 피레 시스템의 일부다라는 얘기고요. 또 인하도선 시스템, 뇌전류를 수레부 시스템에서 접지국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 피레 시스템의 일부. 여기서 이제 받아들였다 이거 여러분. 받았어요, 낙뢰를. 그럼 그 낙뢰라고 하는 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죠. 이걸 여기 산발이가 뭐 어떻게 뭐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대지로 보내야 돼요. 대지로 보내려면요. 대지로 연결시켜주는, 대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벽면을 타고 표현되는 이런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뢰가 유입했을 때 수레부에서 받아지고 이게 이 선 타고 쭉 내려간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인하도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뇌전류를 수레부 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피레 시스템의 일부. 그죠?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 접지극 시스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여기 뭐 하는 걸까? 여기 접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받는 역할,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 여기서는요 방전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까지 묶어서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 한다.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으로 구성된 피레 시스템의 일종. 왜 일종이라고 해요?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 피레 시스템에 국한해서 얘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피레 시스템에서 이 외부 피레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 전압, 쥐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 외암과 기기나 장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이다. 일종의 전이차 때문에 발생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임펄스 전압은 임펄스가 어떤 의미 대략 느낌 오시죠?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 피크값 또는 충격 내전압을 나타낸다. 일종의 시험 전압 값이 되겠네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접지 시스템.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사실 우리가 이 접지 시스템 쪽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접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거냐, 뭐 이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뒤쪽 접지하는 과정에 접지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자세히 할 거거든요. 그쪽에서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접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지로 전류 흘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전류를 안 흘리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사람이나 가축이나 또 우리가 고가에 돈을 많이 주고 산 어떤 기계 설비,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전류가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고 대지로 다 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접지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떤 고장으로부터 보호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낙뢰로부터 보호한다 하면 필의 시스템 접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뭐 고장 여부 판단해가지고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나 변전소나 발전소에 있는 설비들을 보호한다면 개통 접지가 될 것이고요. 사람의 인체 감전사고 보호다 그러면 보호 접지가 되겠네요. 그런 형태를 이제 뭐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의 어떤 패턴으로 보호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 거냐, 땅속에 박혀 있는 접지극, 그 다음에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 간에 연결되는 접지도체, 그리고 이제 노출 도전부가 주접지 단자 연결시켜주는 보호도체,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구성을 쭉 해 나가는 거죠. 그 부분은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접근 상태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27번 1차 접근 상태가 있고요. 28번 2차 접근 상태가 있죠. 여기 얘기를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자주 언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보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이와 같이 지지문을 세우고 선로를 만들었어요. 그때 성과 대지 사이에 높이가 이게 이제 이격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선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부분에 그 지역, 이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전선만 안 끊어지게 시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마을이 있네요.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이 시설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설물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다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왜요? 뭐 힘들게 만들었는데 뭐 사고로 인해서 전선 끊어지거나 지진을 끊어져서 영향 주게 되면 다 뭐 피해 보상금이니, 그죠? 또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나게 되면 진짜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뭐 인간 밀집 지역 쪽에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가 접근 상태를 가지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최대한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에 인가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인가가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만약 지지물이 부러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픽 쓰러지겠죠. 여기 이렇게 픽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 지지물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전선도 같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 영역은, 이 지지물이 세워져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요 사이 영역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뭐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이렇게 주택이 하나 들어와 있다. 그럼 위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야, 이때는 좀 더 안전하게 해, 공사를. 이렇게 이제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냐? 자, 이 전선이 설치가 여기 되어 있는 전선 기준으로 오른쪽 3m, 왼쪽 3m 설정을 해요. 또 여기서 오른쪽 3m 설정을 합니다. 수직으로 내려요. 그랬을 때 요 선 기준으로 여기 영역이 또 잡히죠. 이 영역은 무슨 상황이냐면, 전선이 만약에 단선이 돼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전선이 밑으로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는데 이 선이 활선이에요. 전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활선 상태로 사람을 덮쳐버리게 되면 엄청난 사고로 또 발전하겠죠. 그렇죠? 확대되겠죠.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영역 안에 인가가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그 시설물이 인가가 얼마만큼의 접근을 할 거냐에 따라서 공사 강도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1차 접근 상태 3m 이상,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개 등의 경우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3m 이상이면 1차 접근 상태죠. 2차 접근 상태.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 수평거리 3m 미만.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선을 기준 잡아가지고 3m 이상 요 영역에 만약에 집이 있거나, 여기는 없는 거죠. 그때는 이쪽 영역에만 집이 있으면 시공할 때 1차 접근 상태를 적용해서 해라. 만약 이 안에 집이 있으면 2차 접근 상태로 적용해서 해라. 근데 여기에 집이 있으면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때는 접근 상태를 고려하지 말고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개념은 다 잡으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온다? 3m를 가지고 나와요. 3m. 그래서 3m 이상이면 1차 접근 상태고 3m 그 이상보다 아래쪽은 3m 미만이 되겠죠. 또 3m를 기준 잡아가지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미만이면, 이상이면, 미만이면 2차 접근 상태. 3m 이상이면 1차 접근 상태. 여러분 이때 어디가 더 위험한 상황이죠? 당연히 2차 접근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뒤쪽 전선로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2차 접근 상태다 그러면 뭐 이제 그 경관이라는 것도 공부할 거예요. 경관도 짧아지고 전선 굵기도 또 굵어지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개념 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접속 설비,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 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 자, 이건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접지전이 상승. 접지계통과 기준대지전이 사이에 전이차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떤 지역에 접지공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위에 사고 발생해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때 전류가 흘렀는데, 옆 건물에 접지공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방전되는 전류가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여기에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에 해당하는 형태로 해서 전이가 형성이 되겠죠. 전이. 그 전이가 어떤 형태로 여기서는 기준 잡았잖아요. 그때 전기에너지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분포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멀어질수록 전류값이 점점 줄어드니까 전압 V라고 하는 게 점점 내려가는데 이게 완전히 0V가 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저항 성분이 있으니까 그 저항과 저항이 만나면서 전류와 저항이 만나면서 뭐가 생긴다?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접지전이 상승. 접지계통 접지계통과 기준대지 사이의 전이차를 말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내 쪽 사고가 아닌데 옆쪽 사고인데 우리 쪽 영향을 준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접지 하나 하고 거기서 방전됐을 때 전류가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안 나타날 때까지 작아질 수 있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잡아주면 이쪽 사고라고 해도 이쪽 접지 쪽에 전이 상승은 없겠죠. 이상자는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이 거리가 최소 2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접지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값비싼 전기 제품 많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이? 그러면 보통
예, 농촌의 산간지역보다는 도심지에 그런 상황이 많겠죠. 도심지면은 여기 접종을 한번 했다고 20m 떨어뜨려 또 한 번 하고 또 20m 떨어져서 또 한 번 하고 이러면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왜요? 빌딩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땅속에 접지도 다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저런 접지하는 형태를 단독 접지라고 과거에 했는데 요즘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요즘에 다 묶어서 해요. 여러분 묶었다라는 얘기는 병렬로 설정한다는 소리죠. 여러분 병렬이면은 합성 저항은 커져야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통이나 통합 접지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하나씩 20m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단독 접지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1번 접촉 범위 암즈리치라고 합니다.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암즈리치. 콩글리시 그대로 암즈리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를 보셔도 이런 표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 현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동기가 한 대 있고 여기에 전동기가 한 대 있어요. 여기 작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팔을 뻗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그 지역 또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어찌됐건 다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팔을 쭉 벌었을 때 위험 반경을 설정하는데 그게 2.5m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팔을 쫙 뻗었을 때요. 그걸 이제 암즈리치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상에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근이 가능한 구역을 뭐라 한다? 암즈리치. 그래서 이 암즈리치로 인해서 이 보호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모터, 이 전동기 노출 조정부가 2.5m 이내가 되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등전이 본딩을 시켜줘야 되겠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양쪽 건드리지 않도록 벽을 세운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이게 2.5m가 안 되게 되면은 한쪽은 어디로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즈리치 보통 얼마요? 2.5m 설정합니다. 다음 32번 지락고장 전류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에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전류인데 이게 지락 전류. 보통 사고 발생하면 다수의 사고가 이 지락 사고예요. 전력공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1, L2, L3. 저 같은 경우 보통 기기나 전력에서는 3상을 A상, B상, C상 여기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이제 그걸로 썼는데 이 지금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공부하실 때에는 L1, L2, L3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법령의 어떤 그 표현입니다. 3상을 표현하는. 이렇게 설정해서 전기에너지 공급을 잘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느 임의의 점에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다가 건드린 거죠. 그러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고장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충전부에서, 여기가 충전부, 대지 또는 고장점에 접지된 부분. 대지 또는 고장점에 대지와 접속된 부분이죠. 부분으로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가 지락 고장 전류, 보통 지락 전류라 합니다. 되셨고, 지중관로. 이거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와요.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로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지중관로.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쯤 지중관로를 의미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이 표현이에요.
또 일어 표현 주고 얘 뭐냐 지중말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충전부. 이것도 중요한 정의죠.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 형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다 충전부죠. 지금 전기에너지 생성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중성점 접지선인데 요게 중성선이에요. 중성선도 결국에는 전기에너지가 흐르죠. 우리 앞서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L1과 N, L2와 N, L3와 N 딱 묶으면은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선 포함까지 설정이 됐고, 그 다음 문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유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펜 도체는 뒤쪽에다 설명할 거예요. 펜이나 펠 도체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개별적으로 좀 보시고, 그래서 직류 전원 쪽에서 통상 나타나는 얘기인데 거의 다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성선하고 펜 도체는 집중적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다음 특별저압 ELV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특별저압으로 교류 50V, 직류 120V 설정하죠. 인체 유형을 처리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다 라고 해서 셀브, 펠브 설정하는데 여기서 S는 세이프티, 펠브의 P는 프로텍티브, 여기는 보호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안전한 라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력이든 뭐 다른 뭐 회로 쪽이든 얘기를 뭐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Y결선과 델타 결선, 즉 접지를 하냐 접지를 안 하냐, 어디가 더 안전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비접지 쪽이 좀 더 안전해요. 접지를 하는 쪽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을 빨리 안전하게 잘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고장이 발생한 다음에 대책이 용이한 게 이제 Y결선 쪽, 접지를 하는 쪽이고, 중성점 접지 또는 개통 접지를 하는 쪽이고, 델타 결선처럼 이제 접지를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고장 발생 이전에 생활하고 있는데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때 고장 전류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안전하다. 보통 비접지 열었죠. 이쪽은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빨리 잘 검출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로만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세이프티, 셀브, 비접지가 좋은 거죠. 그런데 전기 설비 개념에서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고장 났을 때 빨리 제거도 안 되면 설비적인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 설비 입장에서는 고장 검출도 수월하고 고장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형태, 접지 재료가 좋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의 등전이 본딩.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도전 접속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 분리된 금속부를 필의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 본딩이죠, 뭐 결국에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등전을 하기 위한 접속, 결합. 그게 필의 등전이 본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필의 레벨. 우리가 이제 필의 레벨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낙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뭐 학교도 있을 거고, 전화국도 있을 거고, 은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화학약품 등을 다루는 공장도 있을 거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을 거고, 또 정유 공장도 있을 거고 등등의 많은 설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늘 높은 곳에 떨어지는 낙뢰가 일반 학교, 애들 다 이제 하교한 텅 비어있는 학교로 낙뢰가 떨어졌을 때랑 원자력 발전소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랑 어디가 더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죠?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시설물이 중요도가 높은 곳일수록 낙뢰로부터 또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를 잘 받게 해줘야 되죠.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텅 빈 창고라든지,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텅 빈 창고라든지 빈 폐가라든지 이런 데는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형태를,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 등급을 나눠주는 거죠. 보통 4개 등급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피레 시스템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방전원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삽입값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의 뇌격 전류 또는 매개 변수로 정해지는 레벨. 어려운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들여서 피레 설비를 많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덜 위험한 것은, 덜 중요한 것은 돈 적게 들여서 적당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피레 시스템, 외부 피레 시스템, 내부 피레 시스템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펜도체, 겸용도체라고 하는 건데 보호도체랑 중성선이랑 이제 같이 이제 설정하는 거거든요. PE 플러스 N이에요. 그래서 펜도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자주 들으실 거고 40번, 41번에 표현된 펠도체는 직류 쪽에 설정되는 건데 글쎄요 쭉 내용 정리를 했을 때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선, 미디엄, 라인, 선도체 이 정도만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용어 정의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접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전원 내력 시험 등등 전설로라든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쭉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꼭 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좀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리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